안녕하세요, 인겼습니다. 이번 시간에 DS 단서 볼 텐데 금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막막해 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반등하는 이러한 움직임, 그리고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반등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히나 또다시 시간의 거래에서 1.79% 하락한 13만 7,300원에 마감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월요일장에서 추가 급락할 수 있다는 이 우려감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DS 단서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왜 DS 단석을 당장에 매도를 고민한 게 아니라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되는지 오늘 근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자, 긍정적인 소식들이 연이어서 있었는데, 자, 1조 원 규모의 SAF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곧장 무상증자 이슈까지 터뜨리면서 엄청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또 이런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재료 소멸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신 거 이런 거였죠. 이런 변동성 안에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이 주체들,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거 아닌가에 대한 이 불안감이었었는데, 자,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자,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부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금요일장에서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자,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물량을 담아가면서 끝냈단 말이에요. 보시면 물량을 물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면서 끝냈다. 특히나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대량의 물량이 유입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가면서 다금을 했죠. 최종적으로 85,404주, 85,000주 이상의 물량을 담으면서 끝냈기 때문에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하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강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이탈이 있었고, 이 물량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증권,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아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난 이 외인 창구 쪽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었다. 자, 특히나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해 본다고 했을 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과정 안에서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순매도 2위를 기록을 했고, 이 물량에 대해서 외인 창고 쪽에서 전부 다 받아갔다.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면 지금 들어왔던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다시 한번 이탈이 나타날 건지, 특히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려가는 이 상승 파동을 그려가는 과정 안에서 어디에서 물량 변화가 나타날 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대응할 시점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우리가 막연하게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수급적인 변화, 이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또 일정에 따른 부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무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건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일전에 이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실리콘트라는 종목 2022년도에 무상증자 테마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종목이고요. 자, 삼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1대4로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삼연 같은 경우에는 1대2 비율로 DS 단석과 동일하게 이렇게 무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권리락 이전에 엄청난 주가 급등을 만들어간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하락 변동성이 있었지만 권리락 이전에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 이 변화들에 따른 부분들은 결국에는 신규 상장 예정일 이전에 추가 급등을 만들고 나서 신규 상장주 물량이 출회가 됐을 때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권리락 이전에 한 번의 급등,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 물량이 출회되기 이전에 다시 한 번의 급등을 만들고 나서 끝내기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수익률을 극대화에게 갈 수 있는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26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 결제일이 D-2일이죠. 그러면 11월 26일이 아니라 22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를 하고 있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을 받아갈 수가 있다.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권리락일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있는데, 자, 권리락일에 자,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계좌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신주 상장일에 예를 들어서 100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200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걸 거예요. 자, 권리락일에 자, 200주가 한 번에 들어오고 또 이 물량 변화, 이 계좌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데, 자, 권리락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00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좌 상황 1,500만 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으로 계좌가 축소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00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주 상장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때 한 달 동안에는 손실권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100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권리락일 이후에 추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00주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12월 24일 그리고 12월 20일에 들어왔을 때 계좌에서 확인이 됐을 때 다른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 물량들에 대해서 동일한 전략이 아니라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통해서 손실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다 이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빠르게 무상증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게끔 대응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혼동이 있어가지고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장에 월요일장에서 자, 개파락 출발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시간에 걸해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빠르게 이쪽으로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DS 단석이니까 단석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또
분할 매도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단석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남겨주신 분들께는 우선적으로 이 공간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현재 1200분 넘게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서 얼마에 매도하셔라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단석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피치 모텔 사장에 의해서 이 텔레그램방 입장이 못 하시겠다. 자,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이 문자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되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남겨놓으시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뭐 돈 받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되신다 이러시면 일단은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실 건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기 때문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단기적인 매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8시 매일 8시 30분에서 자, 8시 50분 사이에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자,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 자, 이 가운데서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SG라는 종목 그리고 노브랜드라는 종목 금일장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S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출발해서 28%까지 급등을 했고요. 자, 우리가 뭐 20% 이상 전부 다 먹자 이게 아닙니다. 최소한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5에서 10%씩만 수익을 챙겨 나갈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브랜드도 마이너스 2% 출발해서 19%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두 종목 통해서 10에서 20%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면 한 달간 우리가 차곡차곡 이런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식거래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에서 400%까지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으면 늦을수록 입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빠르게 단석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입장하셔가지고 DS 단석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 또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